그동안 일본이 오랫동안 비웃음을 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타자 속도였는데요. 키보드 소리만 들어도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은 타자 속도가 느립니다. 키보드로 한글을 치는 경우에는 손이 쉴 틈이 없는데요. 심지어 자판을 보지 않고 쉴 새 없이 타자를 치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 사람들 중 타자 1000타를 치는 사람은 너무 많아 놀라움의 대상도 아니죠. 그런데 이에 비해 일본은 학생들 평균 타이핑 속도가 대략 87타로 속도가 100타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어로 타자를 치면 우선 발음대로 영어로 친 뒤에 한자로 변환하거나 가타가나로 변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발음이 같은 한자라면 한자를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며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에 일본은 절치부심하며 대대적으로 아날로그와 거리를 두며 디지털로의 혁신을 시작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물건을 발명해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들어요라는 발언까지 하며 자랑스럽게 물건 하나를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해당 내용이 미국의 공중파 방송에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며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물건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디지털 장관 고노 타로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일본은 앞으로 디지털화된 문명을 구축해 모든 행정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디지털청까지 새로 만들며 드디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디지털 세계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요. 그는 플로피 디스크, CD, 미니 디스크 등 구식 기술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행정 절차를 온라인화할 것이다. 현재 1900개가 넘는 행정 절차에서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 등 구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근처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차별화된 행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 말했죠.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한국을 콕 집어 겨냥하며 의식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답답한 아날로그 행정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고노 장관이 칼을 빼든 플로피 디스크는 무려 60년 전인 196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그 사이 세상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며 새로운 저장 기술을 개발했기에 한국에선 진작 1990년대의 자취를 감췄죠. 그렇다고 일본이 고집하는 플로피 디스크가 효율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32GB의 용량의 정보를 복제하기 위해 2만 개가 넘는 디스크가 필요할 정도로 그야말로 구식 저장 매체 중 하나죠.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고 많은 일본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날로그 문화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감염자 집계 오류 사건이었죠. 공공기관에서 감염자 수를 팩스로 받아 수기로 직접 집계하여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2번 계산을 해서 증가되는 실수가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팩스, 도장, 종이로 이루어진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죠. 아마 이런 구시대의 유물을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서 휩쓸려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댄스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디지털 지수를 보면 전 세계 24개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은 디지털 사회 지표 22위, 디지털 수요에 대한 충족도 24위를 기록하며 꼴찌를 달리고 있었죠. 이런 일본에서 이번 한국을 겨냥해 물건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키보드였는데요. 구글 재팬 직원들은 구글 재팬 공식 블로그에 새로운 입력 방식의 키보드인 지보드 바라는 것을 10월 1일에 정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극과 극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특이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발명품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키보드의 디자인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글봉 버전 키보드는 일렬 형태의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는 기존 키보드 입력 시에 키를 찾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키를 전부 일렬로 나열한 방식이었습니다. 약간은 피아노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지보드 봉 버전은 사진 그대로 103키 정도를 일렬로 나열한 것으로 사실상 입력 장치로 큰 메리트가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키보드의 장점으로 내세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늘고 길기 때문에 서류가 많은 책상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안 쓸 때는 모서리에 세워두는 등 보관이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길이는 1.6m가 넘지만 폭은 불과 0.064m밖에 되지 않아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좁은 책상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명이 동시에 작업하며 돈독해질 수 있다는 점, 브러쉬 한 번으로 청소가 끝난다는 점, 고양이가 눕기 어려워 재택근무도 수월하다는 점을 꼽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 사이즈를 이용하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물건을 찾거나 전기 버튼을 끄거나 켤 수 있다거나 자라나는 아이의 키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야외에서 컴퓨터를 해야 할 때 등산 스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야말로 장난스러운 느낌이 들 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는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상 마지막에 너무 모험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꽂힐 만한 모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본인들의 신념을 고집했다고 전하며 마무리했죠.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밟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걸 사야 한다고? 웃기는 소리. 이거 장난으로 만든 거지? 설마 진심이야? 차라리 일반 키보드를 사고 긴 막대를 사는 게 더 낫겠어. 일본인들의 발상은 어디까지일까? 이걸로 한국을 이기겠다고? 꿈 깨는 게 좋을 거리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구글과의 합작이다 보니 미국 방송사에서 이를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도하던 뉴스 앵커가 생방송 도중 웃음이 터져 방송 사고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이와 달리 일본인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는데요. 실용적이고 간단해서 쓰기 좋을 것 같다. 이거라면 타자 속도가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사실 일본의 키보드는 디자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키보드와 점차 멀어지고 그로 인해 컴퓨터와도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 것은 일본어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하는 키보드가 로마자를 이용한다면 로마자를 일본어로 변환시키고 일본어를 한자로 재변환시키는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점점 일본인들은 키보드와 멀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배우는 것이 키보드 사용법일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글 붐이 일기도 했다는데요. 한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름표를 한글로 달고 다닐 정도로 한글을 좋아하고 한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게다가 한글은 디지털 친화 문자라고 불릴 정도로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한글은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글자 자체가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즉, 영어의 경우에도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수백 개밖에 되지 않지만 한글은 24자만으로 1만 1000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과학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일본에게는 발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글의 위대함과 소중함이 더욱 잘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IT 강국으로의 위상을 지켜내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